니지산지냐 홀로라이브냐. 니지산지와 홀로라이브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둘의 방향성 차이를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니지산지식 전략과 홀로라이브식 전략으로 정의한 채로 전략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니지산지식 전략은 물량, 그리고 홀로라이브식 전략은 퀄리티와 케미입니다. 이 전략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니지산지와 홀로라이브 두 회사의 전략과 활동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브랜드가 있을 때 신생 브랜드가 어떻게 기존 브랜드의 위치를 밀어내고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지 두 회사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버튜버인 걸 떠나서 특정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새로운 브랜드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지산지가 처음 등장했을 때 버튜버 업계는 사천왕 플러스 키즈나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요약하자면 버튜버 한 명 한 명의 제작비와 유지비가 매우 비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버튜버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버튜버 제작을 3D로 했습니다. 그래서 3D 제작비가 들었죠. 그렇다면 3D를 위한 원화 그리고 3D 모델링이 필요했겠죠. 3D 모델링을 준비했으니 모션 캡처 장비를 대여하거나 구매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달 대여비가 들었을 겁니다. 모션 캡처 스튜디오, 와우,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소유해야 되겠죠.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편집 비용이 들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버튜버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버튜버는 매우 비싼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각 회사마다 한 두 명씩만 버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지산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니지산지는 기존의 모든 조건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브 2D를 사용했습니다. 모션 캡처 장비 없이 아이폰을 활용을 했어요. 방송인의 집에서 그냥 촬영하고 방송했고요. 편집? 알게 뭡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소통했습니다. 스트리밍 이후 그냥 편집 안 하고 아카이브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이거는 업로드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서 아카이브를 남겼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팬들이 알아서 키리누키 제작을 하고 키리누키가 조회수가 터지면 다시 버튜버의 본 채널로 시청자가 유입이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자, 비싸서 버튜버 수가 적었던 시기에 니지산지는 등장하자마자 8명의 버튜버를 데뷔시켰습니다. 다른 버튜버 회사들은 3D 장비와 스튜디오 대여 등 준비할 게 많았지만 니지산지는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유지비가 적거나 없었습니다. 아이폰이면 충분했습니다. 편집, 유튜브 운영비 그런 거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슈퍼챗이 들어왔죠. 니지산지는 꾸준히 데뷔시켰고요.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8명이 공개됐고 한 달 후인 3월에 10명 그리고 5월에 게이머즈를 공개하면서 인원을 추가했습니다. 자, 니지산지 비판이 없었냐 하면 아닙니다. 심했어요.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발도 못 움직이는 라이브 2D가 버튜버라니. 심지어 해당 버튜버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댓글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욕이 그들을 멈추지는 못했죠. 이미 활동하고 있던 사촌왕 버튜버를 포함한 3D 버튜버들은 니지산지랑 비교했을 때 특히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3D 버튜버들은 유지비가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유튜브 업계도 비슷한데 만약 3D 버튜버들이 영상 업로드 양 자체를 늘리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모션 캡처 스튜디오 및 장비를 좀 더 대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니지산지가 물량으로 승부할 때 변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 상황에서 니지산지는 생방송을 한 뒤에 아카이브를 그냥 올려버리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았죠. 일주일 내내 니지산지 스트리밍으로 가득할 때 사천왕이나 3D 버튜버들은 유튜브에 일주일에 하나, 2주일에 하나 영상 올리면서 니지산지랑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3D 버튜버들이 고생은 하지만 니지산지는 라이브 2D잖아요. 그래서 3D 버튜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니지산지가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3D 버튜버들도 시청자가 유지됐습니다. 힘들지만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와버려요. 무엇이? 니지산지의 3D 모델링입니다. 2018년 4월에
아츠키노미토는 3D 모델링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9월달, 10월달에는 다른 멤버들도 3D 모델링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생방송 템포는 유지하고요. 니지산지가 3D도 갖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니지산지는 더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만 니지산지식 전략 물량 공세에 부작용이 없었냐 하면 아닙니다. 일단 멤버 간 인기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속사로서 소속감이 극단적으로 적은 회사입니다. 니지산지 내부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들어본 라이버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진짜 쏟아부었어요. 니지산지는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같은 거예요. 졸업도 많습니다만 졸업하는 그 이상으로 뽑습니다. 인구수 200까지 뽑은 다음에 어택당 누르고 다시 생산 눌러서 200 빨리 채우고 터지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전략에 집중한 회사였죠. 요약하자면 니지산지의 진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비와 유지비가 높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퀄리티를 포기했죠. 일부 퀄리티를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재능 있는 방송인을 뽑자입니다. 그런데 재능 있는 방송인을 뽑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데뷔시키고 시장이 증명하게 했습니다. 이제 니지산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니지산지가 바꾼 메타를 받아들여서 리액트, 나나시 잉크, 당시에는 아니말의 허니스트랩, 홀로라이브 등 다양한 회사들이 니지산지가 만든 메타에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라이브가 니지산지를 벤치마킹해서 재등장했습니다. 토키노 소라로 3D 버튜버 전략을 선택했던 홀로라이브는 의외로 라이브 2D 전략을 선택하면서 인원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죠. 초창기의 홀로라이브는 니지산지 전략을 무조건 따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엔 홀로라이브도 힘들었죠. 눈에 띄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완전 따라하기만 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여자 버튜버만 선발하고 5명씩만 뽑았었거든요. 2019년부터 아이돌 노선을 발표하고 퀄리티에 집중하고 인원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살리고 어필하는 데 집중한 후 방송인끼리의 관계, 케미를 보여주기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홀로라이브 1, 2생과 2기생의 이미지를 한번 모아보세요. 이 버튜버들이 콘텐츠를 같이 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같이 뭉치기는 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3기생부터는 기수끼리 뭉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끈끈한 동기에 그리고 케미를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그건 정말로 성공적인 전략이었죠. 자, 이쯤에서 니지산지의 전략과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홀로라이브가 어떻게 전략을 작성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당시 니지산지 전략 장단점이에요. 지금의 니지산지와는 다릅니다. 방송인을 많이 뽑아서 성공할 각이 보이는 멤버를 지원합니다. 각이 안 보이는 멤버는 방치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점은 성공할 방송인은 지원을 더 받고 더 승승장구합니다. 그 성공한 방송인을 보고 재능 있는 후배가 지원합니다. 단점은 졸업이 많습니다. 졸업을 하고 다른 소속사에 합격하거나 개인사로 자리 잡는 케이스가 꾸준히 발생했었습니다. 활동하더라도 니지산지로서의 소속감이 적어요. 성공한 방송인들이 소속감을 적게 갖고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니지산지끼리 뭉치는 분위기가 당시에는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라이브가 선택한 전략은 기수별 관계를 확실히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별점이었어요. 일단 기수별로 인원수를 5명으로 맞춰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이전에 동기끼리 실컷 놀게 놔뒀습니다. 충분히 친하게 만든 뒤에 데뷔했죠. 그리고 데뷔 이후 한 달간 동기 이외 콜라보 금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하게 노는 모습을 시청자들도 보라는 거죠. 그 전략으로 3기생부터 본격적으로 홀로라이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니지산지는 철저한 성과제로 라이브 2D 2.0 3D 신이상 등을 제공을 했었으나 홀로라이브는 2.0 신이상 3D 모두 동기가 같이 받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조금 과장과 농담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홀로라이브는 좀 공산주 마무리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떠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의 자리를 위협했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의 소재를 미리 예고하자면 2019년의 홀로스타즈, 2020년 이후의 홀로라이브. 그럼 여기까지 이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